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스탠바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Patient not ventilated라고 뜨면서 현재는 인공호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프리체크가 되었는지, 페이션 설계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페이션 카테고리에서 환자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어덜트 또는 피디아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테달 볼륨 범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피디아트리 350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10에서 200 중반대까지만 가고 300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면 어덜트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 타입을 인베이시브냐 넌 인베이시브냐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환자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인공호흡기 동작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사용 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별과 키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PBW, 즉 예측 체중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피디아트릭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니라 실제 체중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환자 정보가 입력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 케이지당 얼마만큼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주는 타겟 타이다 볼륨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드는 인베이시브랑 넌 인베이시브 둘 중에서 인베이시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베이시브 모드만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컨트롤, 인터랙티브, 서포트가 있는데 컨트롤과 서포트의 중간 범위가 이제 인터랙티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모드는 프레셔 컨트롤, PRVC, 볼륨 컨트롤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겠고요. 컨트롤 모드이지만 ACMV이기도 하다. CMV랑 ACMV 둘 다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자발로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프레셔 서포트 그리고 볼륨 서포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SIMV 또는 오토 모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륨 서포트나 오토 모드나 뭐 하이플로우 등등은 옵션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MIV 모드는 따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네, 모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일단 넘어가고 추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일단은 테스트런을 띄우고 나서 스타트를 시키면 이렇게 인공호흡기가 동작하는데 자주 쓰는 것을 좀 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게 되면요. 이 버튼 알람을 끄는 거고요. 최대 2분까지 알람을 끌 수가 있겠고요.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예측 체중이 나오는 부분, 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스탠바이 버튼 눌러주시고 스탠바이 버튼을 2초 동안 한번 꾹 눌러주시면 환기가 멈추게 됩니다. 스탑 벤틸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셔 컨트롤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넥션 부분은 기존 장비에서 석션 서포트라는 것을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오픈 석션 시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인데요, 기능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모드에서는 호흡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 알람 이밋에서는 알람의 범위를 설정하고요. 트렌드 앤 로그에서는 환자 트렌드 및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메뉴버는 조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조작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네뷸라이저나 렁 메카닉, 환자 폐 관련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이 O2 부스트 레벨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O2 부스트라는 건요.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요. 1분 동안 여기 선택되어 있는 고농도의 O2를 제공하는 거고요. 알람을 2분 동안 꺼주는 기능입니다.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O2 세출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이 버튼을 사용해서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단추를 통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추가 설정도 변경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모니터링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락 버튼은 화면 잠금을 이 가능한데요. 이동 중이나 혹은 다른 어떤 터치가 되지 않도록 화면을 잠금하실 수가 있겠고요. 잠그게 되면 터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2초 동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락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터치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30초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리코딩이고요. 누른 시점으로부터 전 15초 후 15초 토탈 30초가량의 이 환자의 웨이브폼을 저장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어떤 데미지가 어떤 파이팅이 있었는지 등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카메라 버튼, 스크린샷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USB를 꽂아가지고 이런 영상, 이런 어떤 웨이브폼이나 이 스크린샷 같은 것을 USB에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PC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뷰는요, 화면 뷰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뷰나 루프 뷰, 패밀리 뷰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추가 메뉴,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한 줄의 메뉴가 더 생기는데요. 알람 키로, 알람 히스토리, 컴펜세이션은 보상 기능을 켜고 끌 거냐라는 건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환경 설정, 페이션 데이터, 환자 정보, 시스템 스테이터스, 시스템 상태,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앤 테스트, 교정 및 점검, 스크린 레이아웃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될 텐데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해 보시고 교육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르는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자가 현재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먼저 이쪽에 모니터링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람 리밋, 흰색의 작은 숫자, 이런 작은 숫자들은 알람의 리밋을 의미하는데요. 이 숫자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은 알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픽은 Peak Inspiratory Pressure, 퀴시 최대 압력을 의미하고요. Mean Pressure, Mean Airway Pressure라고 합니다. 평균 기도압이고요. PIP은 Positive and Expiratory Pressure로 PIP을 의미합니다. 호기말의 양압이라는 거죠. RR은 RR, IRA죠. 이제 O2 concentration, FiO2 의미하고요. 이제 미닛 볼륨과 VTI, VT가 있는데 미닛 볼륨은 호기 시의 미닛 볼륨을 의미합니다. 타이다 볼륨도 흡기 시 타이다 볼륨과 호기 시 타이다 볼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흡기 시의 타이다 볼륨,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타이다 볼륨이고요. 호기 시의 타이다 볼륨은 호기구로 들어오는 타이다 볼륨입니다. 그래서 호기구로 들어오는 타이다 볼륨이 더 환자가 마시고 내신 타이다 볼륨과 가깝기 때문에 이 VTE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TE에 RR을 곱해주게 되면은 MVE, 호기 시의 미닛 볼륨, 분당 환기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DYN은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 약자로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 폐 유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50에서 100 정도가 정상인데 그로부터 얼만큼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 즉 폐 수능도가 안 좋은지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BW분의 VT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저희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타이달 볼륨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타이달 볼륨이 환자한테 실제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달 볼륨을 환자의 예측 체중으로 나누게 되면은 1kg당, 환자 1kg당 몇 미리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지 나오는데요.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 안전한 벤틸레이션을 위해서 6에서 8ml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6에서 8ml 정도, 많아도 10ml 정도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혹은 너무 적거나 혹은 10 이상이 나온다, 13, 14, 15 이렇게 너무 많은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면은 혹시 환자의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화면 중심부에 있는 노란색, 녹색, 하늘색의 웨이폼, 즉 파형이 있는데요. 프레셔, 플로우, 볼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셔 컨트롤을 쓰고 있을 때는 저희가 핍을 설정하고 PC 어바브 핍을 설정하게 되면은 핍은 이 회색 제로 베이스로부터 어느 정도 떠 있는지, 그래서 떠 있는 게 핍이 모니터링 될 거고요. 그 위로 얼마만큼의 압력을 줄 건지가 PC 어바브 핍입니다. 핍 위로, 어바브가 위잖아요. 핍 위로 얼마만큼의 압력을 줄 것인지, 그래서 8만큼의 핍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로 15를 주고 있기 때문에 8 더하기 15로 해서 피크 프레셔가 23이 되고 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 핍 더하기 PC 어바브 핍에서 피크 프레셔가 잘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FiO2 설정을 40 했는데 40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FiO2도 잘 나오고, RR 설정을 15로 했는데 1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설정한 값이 지금 다 잘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인공호흡기가 동작이 잘 되니까 환자에게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FiO2를 100까지도 한번 해보고요. 뭐 핍을 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지 더블 체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뷰 체크에서 모든 항목이 패스가 되고 설정된 값에서 모니터링이 잘 된다고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인공호흡기를 믿고 사용해 주셔도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녹색의 웨이브폼 파형인데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TI, Expression Time 흡기 시간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TE, Expression Time 호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한 사이클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을 합쳐서 한 사이클이라고 불리는데, 흡기가 되고 호기가 된 다음에 충분히 쉬었다가 다음 흡기가 들어가는지, 이 한 사이클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녹색의 파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벤틸레이션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잘 나오는지,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지 않는지, 즉 CO2가 차지 않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오토 핍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는 게 이 웨이브다. 환자에게 들어갔던 게 다 나오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음 게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들어갔던 게 잘 나오는구나, 즉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구나를 판단해 주시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VTI랑 VTE가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달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TI는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VT는 환자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건 이만큼 들어가고 나오는 게 확실하게 나와야지 리키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들어가는 건 이만큼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나온다. 즉 올라갔다가 이만큼밖에 못 나오고 다음 가스가 들어간다. 이만큼의 턱이 생긴다. 이만큼 높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리키지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키지가 생기면 오토 트래거링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VTI랑 VTE는 보통 5% 정도까지는 오차 확률이라서 정상적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리키지가 생기지 않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전자재 들어갔던 게 아래까지 다 떨어지는지, 뭐 약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최대한 리키지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인공호흡기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알람 프로파일, 여기서는 알람 리밋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람의 한계를, 리미테이션을, 제한을 걸어주는 거고요. 알람 설정을 의미합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 핍, RR, 미닛 볼륨, 이 네 가지를 설정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피크 프레셔와 미닛 볼륨 되겠습니다. 피크 프레셔는요, 일단 기본값이 40으로 되어 있는데요. 40cm H2O입니다. 40을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는 것과 더불어서 절대로 이 40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관련이 되므로 굉장히 주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올리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올릴 때도 굉장히 환자 안전에 근거해서 올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닛 볼륨 같은 경우에 이 로어 리밋이 좀 중요한 편인데요. 대부분 너무 낮게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굉장히 거의 0.5로 거의 끄다시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람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츄레이션이 재기 때문에 이걸 안 재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세츄레이션 측정이 안 되기 될 때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로어 리밋 같은 경우는 미닛 볼륨의 50%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환자가 6리터 정도로 쉰다고 했을 때 3리터 정도로 입력해 놓게 되면은 환자가 정말 안 좋아지기 전에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알람이 뜬다라고 하면 이 알람을 조금 더 낮춰 주셔서 일하는데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 auto set all 알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 조절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을 때 그 수치에서 프레셔는 평균값의 플러스 10% 혹은 최저 35cm H2O 이상을 해준다. 그리고 미닛 볼륨은 현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R는 현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핍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3 정도 범위로 자동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설정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이걸 썼을 때 알람이 조금 더 많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되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 알람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절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억셉 눌러주셔야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모드 설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볼륨 컨트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한다라는 거고요. FiO2 핍 RR 타이달 볼륨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흡기 시간, 미닛 볼륨, 플로우가 설정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볼륨 컨트롤의 특징은 컨스턴트 플로우,
사용한다는 건데요. 지금 시간에는 constant flow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만 넘어가고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타이다 볼륨을 저희가 설정한다는 거고요. 타이다 볼륨 설정하면은 설정한 값만큼 이쪽에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되면 환자 일단 여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볼륨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1회 환기량 유지이므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즉 런 컴플라이언스죠. 그리고 에어웨이 레지스턴스 기도 저항 등에 따라 피크 프레셔가 변동이 됩니다. 즉 이렇게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고 있었고 피크 프레셔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거나 기도의 저항이 높아지면은 똑같은 프레셔로는 원하는 타이다 볼륨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하는 역할은 피크 프레셔 올리게 되겠고요. 올리다가 어디까지? 40이라는 리밋에 제한에 닿았을 경우에 알람을 울려주는 게 볼륨 컨트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알람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입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기도 압력이 상승되었다는 알람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환자의 폐의 순도가 낮아지거나 염증, 가래 등으로 인하여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회 환기량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더 높은 피크 프레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계속 높아지다가 어퍼 프레셔 리밋을 닿는 경우, 넘으려고 하는 경우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발생합니다. 빨간색인 경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알람이기 때문에 바로 개입이 필요하고요. 타이다 볼륨을 설정했는데 안 나오죠. 피크 프레셔가 더 높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정도 프레셔에서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특징은 이 알람이 뜰 때 40이라는 리밋에 프레셔가 닿게 되면은 프레셔와 플로우를 다 빼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중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석션 해주시고 포스처럴 드레이니지나 체스트 퍼큐션 등을 통해서 기도를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론크 스페즘 등의 기관지 경련이 있다, 막힌다, 자꾸 좁아진다, 염증이 생긴다 등등 휘징 사운드를 동반한다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벤톨린, 아트로벤트, 미코미스트, 풀미코트 등의 약물을 통해서 기도를 넓혀주는 네뷸라이저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ET 튜브가 꺾이거나 막히거나 깨물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잘 이제 물려주시고 카테터가 이제 들어가는지 혹시나 카테터가 잘 들어가는지 등등 확인해 주시면서 케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기관지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ET 튜브가 과연 제 위치에 꼽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 오랄 케어 하다가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랄 케어 하기 전에 혹시 피크 프레셔나 이제 타이다 볼륨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즉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놓은 다음에 오랄 케어 하고 나서 테이프 고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 확인하고 나서 확실히 고정해 주시면 두 번 일을 안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흉벽과 폐의 탄력성 감소한다는 게 있는데요. 머슬 톤의 증가해서 커핑, 기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가 기침을 세게 하다 보니까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석션을 통해서 기도 객담 제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좀 더 진정시키거나 이제 파이팅 너무 심하지 않고 또 기침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도저히 렁이 안 좋거나 기도가 너무 좁아서 이 정도 40이라는 리밋으로는 타이다 볼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프레셔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타이다 볼륨을 좀 줄여주고 RR 높이는 방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퍼 프레셔 리밋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파트와 협의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PC above PV라는 프레셔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 좀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값들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볼륨 컨트롤과 좀 가장 큰 특징은 좀 다른 특징은 Decelerating Flow라는 것을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리적으로 좀 좋고 초기 속도가 좀 빠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가
목표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 즉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시전스 등에 따라서 1회 환기량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핍과 피셔 핍을 더하면 피크 프레셔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런 컴플라이언스 떨어지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케어하실 때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사용하시다가 exploratory mini volume low라는 알람이 뜨실 수가 있는데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3.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숫자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 알람이 뜨는데요. 이 3.0을 0.5로 하게 되면은 안 뜨겠죠. 안 뜹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높게 하면은 너무 빨리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값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적정한 값이라는 것은 약 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조금 전에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가 알람이 떴을 때 동일하게 환자 케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어 리키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VTI랑 VT 숫자 차이가 너무 나거나 이 볼륨의 웨이브에서 올라간 게 다 끝까지 안 내려오고, 올라간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네,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어쨌든 에어 리키지가 있는지 여부 정도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 에어 리키지가 워낙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VTI랑 VT 차이, 그리고 웨이브폼의 파형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RVC인데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이에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동작 방식이 볼륨 컨트롤과 동일한데요. 프레셔를 레귤레이티드 조절해준다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타이달 볼륨이 나와야 됩니다. 타이달 볼륨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동작을 한다. 조금 차이점은 기도 저항을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 Decelerating Flow라는 패턴을 사용하고요.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이죠. 그리고 타겟 타이달 볼륨 컨트롤의 장점은 타이달 볼륨을 일정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그것을 두 가지 다 만족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매 호흡마다 환자의 폐 상태를 측정하여서 이 타이달 볼륨, 저희가 설정한 타이달 볼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최저 흡기압으로 그 타이달 볼륨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은 이 컨스턴트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떤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적용되는 흡기압이 설정된 어퍼 프레셔 리밋 값에 -5cm H2O로 제한이 됩니다. 즉 아까 전에 볼륨 컨트롤에서는 피크 프레셔에 닿으면 알람이 떴는데, 이 PRVC에서는 이 40에 닿기 -5 전에 제한을 걸어준다. 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고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PRVC인데, 어쨌든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처럼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해서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면 피크 프레셔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볼륨 컨트롤과 유사하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지 않고요.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릭티드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서 하늘색이에요. 빨간색만큼 아주 심각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타이달 볼륨 400을 주고 싶은데 400이 안 나와서 피크 프레셔 올렸는데 40이 도달하게 되면은 프레셔랑 플로우 다 빼져 버려 가지고 오히려 환자한테 타이달이 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달 볼륨은 덜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어퍼 프레셔 리밋 값에서 -5를 한 값에서 최대한의 타이달 볼륨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이 뜨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특징은 석션을 해 주셨다. 그러면은 피크 프레셔가 볼륨 컨트롤에서는 바로 떨어지면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PRVC 모드에서는 피크 프레셔가 올라갈 때도 순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몇 번 프레스를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크 프레셔가 20에서 타이달 볼륨 400이 나오는 환자가 있었는데 타이달 볼륨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피크 프레셔를 올렸습니다. 35까지 올렸는데 석션을 하고 나서 기도 저항이 낮아지니까 순간적으로 35만큼의 압력이 환자 폐에 전달이 되면서 타이달 볼륨이 60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달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폐 질환이 심각하지 않다면 이 정도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 정도 나오는 타이달 볼륨을 이만큼 높게 주는 경우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프레셔 컨트롤을 많이 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VC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피크 프레셔 어퍼 리밋을 좀 낮춰서 프레셔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지 않고 더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PRVC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